이 건물이 제 거라고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쥔 등기부등본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도심 한복판 10층짜리 오피스 빌딩. 시가 280억 원. 매달 임대료만 3억씩 들어오는 건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녀의 남편 회사가 10년째 그 건물 8층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전혀 몰랐대요. 장인어른이 건물주인 줄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달빛 사연한 줌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구독을 11분이나 해주셨네요. 너무 기쁘답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들으시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딘가 시원한 느낌도 드실 거고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민서연 씨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3일 일요일 오후였어요. 전 병원 중환자실 밖 복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가 엉덩이를 시렸어요. 형광등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73세 친정아버지가 방금 숨을 거두셨거든요. 뇌출혈이었어요. 이틀 전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죠.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말이에요. 그날 아침 어머니한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셨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요. 이틀을 꼬박 병원에서 지냈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만 잠깐 들어가서 아버지 손을 잡았죠. 차가운 손이었어요. 산소호흡기가 슉슉 소리를 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날 오후 갑자기 상황이 나빠졌어요. 간호사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달려오셨고요. 전 복도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제발, 제발 괜찮으시길.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고개를 천천히 저으시더라고요.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나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이제는 기계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했죠. 전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간간히 다른 병실에서 신음소리만 들렸죠. 전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야 했거든요. 남편은 50세 중견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틀 전부터 연락이 잘 안 됐었죠. 바쁘다고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더라고요. 네 번째 전화에서야 연결됐어요. 한참 만에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배경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안내방송 같은 게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말하려는데 갑자기 전화 너머로 공항 안내방송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전 순간 멈췄어요. 지금 어디냐고 물었죠. 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대표님, 탑승 시작했다고요. 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금 누구랑 있냐고 물으려는데 전화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칠순 여행 가는 중이라고. 한 달 전에 예약한 거라고요.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제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장례는 친정 어머니 계시니까 알아서 하래요.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다 해주니까 괜찮을 거라고. 비행기 타야 해서 일주일 있다가 가겠대요. 조의금은 보내신다고 하시면서요. 전화가 끊겼어요. 여러분, 이 순간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방금 숨을 거두셨어요. 평생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가요.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젊은 여자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21년을 같이 살았어요. 21년이요. 전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사람들한테 뭐였을까? 정말 가족이었을까? 복도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멍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를 장례식장으로 모셨어요. 시내에 있는 작은 장례식장이었어요. 3층 빈소였죠. 전 검은색 상복을 입고 상주석에 앉았어요.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죠. 환갑 때 찍은 거였나 봐요. 전 그 사진을 오래 볼 수가 없었어요. 자꾸 눈물이 나서요. 아버지 얼굴을 보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쯤 되니까 조문객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친구분들이 몇 분 오셨어요. 고개를 숙여 절하고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친척분들도 몇 분 오셨어요. 고모, 삼촌, 사촌들이요. 다들 조의금 봉투를 놓고 가셨죠. 점심시간이 되어서 전 조물록을 펼쳐봤어요. 이름이 20명 정도 적혀 있었죠.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찾는 이름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이요. 21년을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오후 3시쯤 택배가 왔어요. 조의금이었어요. 시댁에서 보낸 거였죠.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쪽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장례 잘 치르라고. 여행 중이라 못 간다고요. 전 그 쪽지를 보고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슬픈 웃음이었죠. 100만 원. 친정아버지 장례에 100만 원이요. 그것도 오지도 않고 택배로 보낸 거예요. 밤이 되었어요. 친정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친척들도 다 가셨고요. 빈소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촛불이 아버지 영정을 비추고 있었어요. 전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를 올려다봤죠. 아버지, 저 어떻게 살아요? 21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단 한 번도 그러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전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없이 혼자서요. 3일장이 끝났어요. 발인 날 아침이었어요. 전 아버지 영정을 품에 안았어요. 무거웠어요. 사진 액자가 생각보다 무거웠죠. 화장장으로 향했어요. 저와 친정어머니 그리고 친척 몇 분만 함께 갔어요. 차창 밖을 보니까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화장장에서 전관 앞에 무릎 꿇고 한참을 있었어요. 손으로 관을 쓰다듬었어요. 2시간 후 직원이 하얀 함을 건네줬어요. 아버지 유골함이었죠.
전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이렇게 가벼울 수가. 73년의 삶이 이렇게 작은 함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봉안당으로 향했어요. 서울 외곽 조용한 산 중턱에 있는 곳이었어요. 3층 복도를 걸어서 번호표가 붙은 작은 감실 앞에 섰어요. 전 아버지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안치했어요. 그 앞에 영정 사진을 놓았고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떠나기가 싫었거든요.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어요. 텅 빈 집이었어요. 남편은 아직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갑자기 모든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전 무릎을 껴안고 조용히 울었어요. 21년 동안 시댁에서 힘들 때마다 아버지한테 전화했었거든요. 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영원히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전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남편은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잘 안 들어왔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면서요. 저한테 특별히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고생했다는 한마디만 했죠. 그날은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전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변호사래요. 정태석 변호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대요. 사무실로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유언이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무슨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다음 날 오전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전 오랜만에 제대로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전 9시 30분에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교대역으로 향했죠. 10분 정도 걸어서 6층짜리 빌딩 앞에 도착했어요. 법무법인이라고 간판에 적혀 있더라고요. 3층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깔끔한 곳이었어요. 60대 변호사님이 온화하게 맞아주셨어요. 악수를 나눴는데 손이 따뜻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이 두꺼운 갈색 봉투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10년 전부터 상담하셨대요. 10년 전부터요? 전 놀랐어요. 봉투를 여시더니 서류들을 꺼내셨어요. 유언장이래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필체였어요. 익숙한 글씨체였죠. 나 민도연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작성한다. 내가 죽으면 내 딸 민서연에게 다음을 남긴다. 다음 줄을 읽는 순간 전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도심 오피스 빌딩 전체를 민서연에게 상속한다. 건물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이 사진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10층짜리 현대식 빌딩이었어요. 30년 전에 아버지가 구입하신 거래요. 당시에는 작은 낡은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프리미엄 오피스 빌딩이래요.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현재 시세를 여쭤봤더니 280억 원이래요. 그리고 매달 임대료 수입이 3억씩 들어온대요. 280억? 전 어지러운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이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일주일 전에 제 앞으로 상속 등기가 완료됐대요. 전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진짜였어요. 다 진짜였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제 남편 회사가 그 건물에 입주해 있대요. 네, 전 얼어붙었어요. 8층에 있는 광고회사래요. 10년 전부터 임대해서 쓰고 있대요. 그럼 남편이 10년 동안 낸 임대료가 네, 아버지한테 간 거래요. 매달이요. 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전혀 몰랐을 거래요.
건물 관리를 전문 회사에 맡기셨대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냐고 여쭤봤더니 사위가 알면 태도가 달라질까봐 그러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대요. 제가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걸 보셨다고, 친정이 가난하다고, 자식이 없다고 멸시당하는 거리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준비하신 거래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변호사님이 하얀 봉투를 하나 더 주셨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직접 쓰신 편지래요. 전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집에 가서 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무실을 나왔어요. 빌딩 밖으로 나오니까 햇살이 눈부셨어요. 전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버지, 10년 동안, 30년 동안 준비하셨구나.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전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버지 편지를 꺼냈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고 편지지를 펼쳤죠.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10년 동안 내가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걸 봤어. 가슴이 아팠단다. 그래서 준비했어. 30년 전에 샀던 작은 건물을 지켰어. 언젠가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이제 그 건물이 너의 힘이 될 거야. 고개 숙이지 마라. 당당하게 살아라.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한다, 서연아. 전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전 일어나서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빨래를 모으다가 남편 재킷을 발견했어요. 주머니를 확인했죠. 뭔가 만져졌어요. 종이였어요. 꺼내봤어요.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제가 자세히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프리미엄 호텔 디럭스룸. 체크인 11월 3일 오후 3시. 체크아웃 11월 4일 오전 11시. 인원 2인. 11월 3일.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에요. 제가 병원에서 울고 있을 때 남편은 호텔에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요. 제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전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하러 가기로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을 보고 남편 회사도 보고 싶었어요. 오후 2시쯤 전 도심으로 향했어요. 10층짜리 현대식 빌딩 앞에 섰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저게 내 건물이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로비로 들어갔어요. 넓고 깨끗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어요. 8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 남편 회사 유리문이 보였어요. 전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렸어요. 긴 생머리에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노크도 하지 않고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전 그 장면을 봤어요. 이상했어요. 조심스럽게 사장실 쪽으로 다가가서 블라인드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남편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가 옆에 서서 서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남편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남편이 여자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껴안았어요.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저녁 6시에 오래요. 온 가족이 모인대요. 전 알았어요. 뭔가 큰 얘기를 하려는구나. 다음 날 저녁 전 가방에 호텔 영수증, 불륜 사진, 건물 등기부등본을 넣었어요. 저녁 6시 시댁에 도착했어요. 거실에는 남편, 시어머니, 시동생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회사가 어렵대요. 자금이 2억 필요하대요.
친정에서 좀 빌려올 수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전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친정은 여유가 없다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지더니 본론을 꺼내셨어요. 이혼하자고요. 21년을 살았는데도 적응을 못하니까 서로를 위해 정리하자는 거였어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나가면 된대요. 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남편 회사가 어디 있냐고요. 도심 오피스 빌딩 8층이래요. 전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죠. 그 건물이 제 거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아버지가 30년 전에 사셔서 저한테 물려주신 건물이에요. 시가 280억 원이고요. 매달 임대료가 3억씩 들어와요. 시어머니와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남편이 낸 임대료 다 제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전 호텔 영수증도 꺼냈어요. 11월 3일 제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날 누구랑 호텔에 계셨어요? 테이블 위에 영수증을 놓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전 핸드폰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여자요. 회사 직원이죠?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나가라고 하셨죠?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전 일어났어요. 이혼은 제가 원할 때 할 거예요. 제 방식대로요.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 그리고 건물 계약이요. 3개월 후에 만료되는데 갱신 안 할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전 돌아보지 않았어요. 밤바람이 불었어요. 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시작했어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3개월 후 법원이었어요. 이혼 소송 판결일이었죠. 전 변호사님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전 이겼어요. 완전한 승리였죠.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어요. 남편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어요. 불륜 상대였던 여자도 떠났고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전 제 건물 1층 로비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새 임차인과 계약하는 날이었거든요. 젊은 사업가가 들어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좋은 건물이라면서 잘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이 끝나고 전 건물을 나와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버지, 잘 살고 있어요. 이제 고개 숙이지 않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49세에 찾은 자유였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전 똑바로 앞을 보고 걸어갔어요.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된다는 걸 느끼셨나요? 73세 아버지는 30년 동안 묵묵히 저를 위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필요할 때 그 선물을 남기셨죠.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고개 숙일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한테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달빛 한 줌 사연은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